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자코뱅파의 공포정치와 테르미도르 반동. 자코뱅파의 개혁. 자코뱅파는 지롱드파를 정계에서 몰아냈지만 그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는데 국외 전쟁과 국내의 반란군, 물가 폭등으로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불만에 자코뱅파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국내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코뱅파는 과감한 정리를 했는데 변호사와 법관을 지냈던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파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그는 엄격하다 못해 고집스러운 면이 많았고 이념 실현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793년 6월부터 자코뱅파가 장악한 국민공회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3가지 토지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도망친 귀족들의 토지는 작게 나눠 10년 분납으로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인구 평균에 따라 농촌 코민의 공유 토지를 분배하며 봉건 권리와 의무는 무조건 폐지했습니다. 봉건 토지 계약서와 문건을 파기한다고 규정했으며 물가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코뱅파는 도시의 악덕 상인과 투기 세력의 활동을 단합했습니다. 국민공회는 1793년 6월 24일 신속하게 공화 원년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헌법은 자코뱅 헌법 또는 몽타냐르 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헌법에서는 프랑스를 통일된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 봉기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헌법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공회와 같은 해 4월 성립된 구국위원회는 자코뱅파의 조종에 따라 개편 조직을 단행하고 자코뱅파 내부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산악파가 성공적으로 정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정치의 실시. 1793년 9월 초 나쁜 소식이 남쪽으로부터 날아들었는데 외국 군대와 반란군이 연합 공격으로 툴룽항을 점령했습니다. 반란군인 왕당파가 감옥에 갇혀있는 루이 16세의 아들 루이 17세를 왕으로 세운다고 선포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파리 시민은 반전과 반기하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한때 국민공회를 포위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자 로베스피에르는 혁명군을 설립하고 전면 가격 제한 법령을 제정했으며 경제와 정치, 종교 분야에서 공포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민심 안정과 혼란 수습이라는 명분 아래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수많은 귀족과 함께 마리 앙투아네트도 온갖 추문에 휩싸여 루이 16세처럼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자코뱅파의 엄격함과 신속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1794년 봄 국내 혼란은 어느 정도 평정되었고 프랑스군은 툴룽항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고무된 프랑스군은 외국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내버렸는데 전쟁 승리의 소식이 파리로 전해지자 사람들은 환호했으나 이때 자코뱅파 내부는 분열로 빠져들었습니다. 에베르를 중심으로 한 좌파는 더욱 강력한 공포정치를 요구했는데 이들은 혐의자는 진압하고 전면 물가 제한을 시행하며 대외 전쟁을 지속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파는 당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당통은 원래 공포정치를 적극 주장하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많은 혼란을 겪은 후 성격이 점점 온순해졌습니다. 그는 전면 물가 제한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보호하는 관용 정책을 주장했는데 로베스피에르는 중간파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내부 모순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다른 두 파가 모두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단두대. 프랑스 대혁명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 단두대인데 기요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사형 도구로 단두대를 통해 왕, 귀족, 성직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는 죽음도 차별을 두어 성직자나 귀족은 고통 없이 단칼에 처형을 했지만 빈곤층, 하층민인 제3계급은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 화형 같은 고통스러운 사형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시작되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죽음도 평등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기요탱 박사의 주장으로 도입되어
그의 이름에서 기요틴이 유래됐다고 전해집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의 발발. 1794년 3월 에베르가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었는데 로베스피에르는 과감하게 그를 체포해 사형에 처했고 얼마 뒤 당통도 공화국을 뒤엎을 음모를 꾸몄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변호했지만 결국 단두대로 보내졌는데 로베스피에르의 행동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만약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머리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통파와 에베르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민공회의 많은 온건파인 평원파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로베스피에르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는데 7월 26일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질책하고 숙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자신이 숙청될까 두려웠던 의원들은 즉시 반동을 일으키기로 했는데 다음날 국민공회는 로베스피에르에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화력 열월에 발생했다고 해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로베스피에르 등은 잠시 국민저의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날 밤 국민공회의 군대가 다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 전에 측근이 로베스피에르에게 쿠데타를 건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 신념을 선택했는데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단두대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자코뱅파의 통치가 끝나고 테르미도르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화력. 국민공회는 1793년 10월 공화력으로 그레고리력을 대신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새 달력은 프랑스 제1공화국 탄생일인 1792년 9월 22일을 시작으로 1년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12달은 차례로 비달, 바람달, 싹달, 꽃달, 풀달, 수확달, 열달, 열매달, 포도달, 안개달, 서리달, 눈달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차례로 플루비오즈, 방토즈, 제르미날, 플로리아, 프레리알, 메시도르, 테르미도르, 프릭티도르, 방드미에르, 브리메르, 프리메르, 니보즈라고 합니다. 매월은 30일이며 시간은 10쯤법으로 계산하고 매일 10시간, 매시 100분, 매분 100초로 잡았는데 매년 마지막에는 상틀로트의 날이라고 부르는 5일을 더했습니다. 윤년에는 다시 하루를 더했는데 이 날은 프랑스의 날로 대혁명을 기념했습니다. 새로운 달력에서 기념일은 모두 40일이며 애국의 날, 폭군과 반란군, 증오의 날, 진리의 날 등으로 혁명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력은 14년밖에 쓰이지 못했으며 1806년 1월에 그레고리력으로 환원했는데 나중에 파리공사가 한때 다시 공화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쿠데타로 이어집니다.